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연생을 읽어주는 상담심리학사 박사 권영찬입니다. 제가 엊그저께 가평에 위치한 클로버 리조트에 애들이랑 데리고 가서 그날 애들 둘과 아내와 그리고 또 승무원 가족은 밖에서 해양 스포츠를 즐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 혼자 방송을 하고 있었어요. 만약에 아내나 아이들이 있었다라면 제가 이렇게 마음 놓고 울지는 못했을 겁니다. 근데 김호중 씨의 신곡이 지금 뭐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고 있는데, 김호중 씨의 할머니가 권 교수님 뭐 이렇게 울어대니까 나도 울고 속상하고 대부분 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한 분 정도가 아예 너무 오버하시네라고 했는데, 제가 왜 뭐 굳이 그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닌데, 뭐 사실은 뭐 할머니를 듣고 안 올 수도 있습니다. 뭐 그걸 감성이 없다 뭐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현재 한부모 가족 사랑의 일을 2014년도부터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2014, 15, 16, 17, 18, 19, 20. 그러다 보니까 누구보다도 한부모 가정의 그 속사정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건 사단법인 한부모 가정 사랑의 우리 항운숙 회장님께서 그거를 만들고 한부모 가정 날을 만들려고 그렇게 정부랑 왔다 갔다 하면서 여성가족부의 도움을 받아서 그나마 한부모 가정 날을 제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한부모 가정 저소득층을 위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왜냐면 또 한부모 가정 중에서도 좀 이렇게 먹고 살 만한 분이 있는데 사실은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한부모 가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보통 이혼 가정이 주로 있습니다. 요즘에 세 쌍 중에 한 쌍이 이혼이기 때문에 뭐 안 맞으면은, 옛날에는 뭐 아이들 때문에 참는다 뭐 하는데 요즘에는 안 맞으면 또 부부가 또 살 수는 없는 거고, 그리고 또 남편의 폭력으로 인해서 헤어지는 이혼 가정도 많습니다. 그리고 조금인 가정, 그리고 이렇게 그 헤어지다 보니까 또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또 엄마도 결혼을 해야 되고 남편도 또 뭐 결혼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우는 한부모 조부모 가정이 있습니다. 이 참 이럴 땐 가슴 아파요. 차라리 한쪽 부모 아래에서 같이 사는 건요, 행복한 일입니다. 근데 이게 안 되고 할머니와 같이 사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또 아버지가 돈 벌러 나가갖고 또 할머니랑 사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이제 보통 뭐 이런 건 좀 흔치는 않은데 엄마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다 교통사고로. 이럴 때도 또 조부모 가정이 있고, 그래서 한부모 가정은 또 미혼모 가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한 7년 이상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속상한 일들이 많아요. 그리고 항상 이렇게 코로나19나 어려울 때마다 물론 도와주는 기업이나 후원자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게 힘든 일이 있으면 줄어들어요. 그래서 올해 초에 사실은 한부모 가정 저소득층이 봄소풍을 못 가서 좀 뭔가 좀 나들이를 가려고 했는데 후원이 없어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제가 현금과 물품을 또 한 400만 원 정도 기부를 하고, 또 그 다음에도 또 한 300만 원 정도 했어요. 그래서 한 1년에 한 기본 한 2천만 원 정도는 물품과 현금 기부를 하는 것 같아요. 다른 게 아니라 옆에서 보면은 안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그래서 그러한 일을 하다 보니까 한부모 가정에 대한 속속 사정을 너무 잘 알고, 또 예전에 CBS 기독교 TV MC를 볼 때 또 한부모 가정 찾아갖고 제가 방송국에서 지원하는 그런 또 MC를 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김호중 씨의 얘기를, 노래를 듣자마자 빵 하고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아마 한부모 가정 일을 보고 한부모 가정 사랑의 일을 보시는 상담사 치료사 분들은 대부분이고, 아마 또 우리 애청자들 중에서, 시청자들 중에서도 우리 김호중 씨를 좋아하는 이유가 어렸을 때 또 한부모 가정에서 자랐거나 아니면 또 지금 현재 한부모 가정도 제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가사 하나하나를 제가 그 설명과 함께 잠깐 가사를 들으면서 제가 왜 힘든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가사로 보는 오늘 해석입니다. 비가 오면 우산 들고 마중 나와 주시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사실은 아침에 비가 오면요 아이가 학교를 갈 때 우산을 갖고 갑니다. 뭐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근데 소나기 같은 경우가 와요. 이제 6월달 전에 지난주에 소나기 2번 시작했고, 본격적으로 이제 소나기의 장마가 쏟아지면 아침에 갈 때는 맑았어요. 근데 학교할 때 막 비가 폭포수가 막 쏟아져. 그러면은 우리 아이만 비 맞으면 어떻게 하나라고 했는데, 다른 엄마들은 후다닥 달려갑니다. 왜냐면 요즘 아이들 사랑이 막 대단하고요. 그래갖고. 근데 할머니들은 좀 늦으세요. 아무래도 이렇게 허리가 꼬부랑 할머니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뒤늦게 가고, 그리고 또 이제 보통 이제 힘들 때는 가끔 더
화가 난다는 게 속상하다고 해야 될까요? 찢어진 우산 들고 오시는 또 어르신들도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사실은 서울이나 경기나 대도시에는요 사실은 조부모가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요즘 엄마 아빠 맞벌이가 많거든요. 근데 엄마 아빠 맞벌이가 아니라 사실은 엄마랑 아빠랑 살지 못하는 아이들이 부모님이 아닌 할머니 할아버지랑 사는 경우에도 사실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머니가 우산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김호중 씨나 또 뭐 임영웅 씨처럼 차라리 어렸을 적에 좀 뭔가 좀 잘하려고 노력하고 또 그랬다라면은 할머니 왔어라고 하는데, 왜냐면 다른 친구들은 엄마가 대부분 오거든요. 아니면 저 같은 경우에는 아빠거든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오는 거를 또 아이들 중에는 또 싫어하는 애들이 있어요. 왜냐면은 그게 딴 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이혼했다라는 그 증거가 될까봐. 그러니까 차라리 엄마 아빠가 맞벌이한 아이들은요 할머니가 오면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왜? 근데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나고 또 조부모 가정이 있는 데는요, 혹시 이거 친구들이 나 엄마 아빠 이혼했다는 거 알고 있는 거 아니야? 또 엄마 재혼해서 아빠 재혼해서 또 나 할머니랑 살고 있다는 거, 이런 거를 되게 친구한테 들킬까봐 굉장히 속상한 친구들이 사실은 현실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모든 걸 다 알고 있고 상담을 하고 저도 그런 감성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 아이들은 얼마나 아플까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눈이 오면 넘어질까 걱정을 하시네. 왜 저런 거 있잖아요. 겨울이 되잖아요. 어르신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특히 김호중 씨 팬 여러분들, 아리스 팬클럽 여러분들, 왜냐면은 겨울에 넘어져서 생기는 낙상이 되게 많아요. 뭐 찰과상은 기본이고요. 어르신들은 또 뼈가 부러지면 잘 안 붙어요. 특히 이 엉치뼈 같은 경우에 정말 이게 이 고관절에 부러지잖아요. 이거 그러면 꽤 오래 누워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아이들은 사실은 뼈가 그렇게 잘 부러지진 않는데 어느 날 학교 갔다 돌아왔는데 이렇게 뭐 부딪히거나 넘어져갖고 얼굴이 빨개요. 그러면 할머니 마음은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왜냐면 아이고 이놈의 새끼, 지 엄마도 없는데 지 애미도 없는데 이 아프면 어떠나, 아프면 안 된다. 아프면 안 된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감성을 제가 다 알고 있는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참나 또. 네. 그러니까 그런 사정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한부모 가정에서 자랐거나 지금 한부모 가정인 분들은 제 얘기를 누구보다도 권 교수님 말 안 해도 너무 잘합니다. 알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또 뭐냐면은 사랑으로 안아주고 기죽을까 감싸며 뭐 중고등학생 정도면 이제 뭐 지가 알아서 오히려 할머니를 위하기도 하고, 아니면 반대로 우리 호중 씨처럼 정말 너무나 힘드니까 친구들과 몰려다니면서 이제 사고 치기도 합니다. 근데 할머니 입장에서는요, 요즘 아이들 다 얘기합니다. 나 할머니 학교 오는 거 싫다. 왜냐면 애들한테 엄마 아빠 이혼한다는 건 나 밝혀지는 거 싫어. 뭐 그런 것도 있고, 나 할머니 오면은 나이 들어서 오실까봐 걱정돼. 이런 아이들은 그래도 할머니 걱정해서 애어른인 거예요. 애어른이다 보니까 할머니 걱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애미 입장에서 어머님들은 그래요. 이 손자도 참 한데 또 이혼한 아들도 안쓰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얘 보면 자꾸 이혼한 아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얘 보면 자꾸 이혼한 딸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 아들 대신에 니는 내가 하나 정말 기 안 죽고 살게 한다, 뭐 그런 느낌인 거거든요. 이거 되게 힘들어요. 아이들은 금방 눈치채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기가 많이 죽은 애들이 있고, 기가 죽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기 안 죽으려고 주먹을 쓰는 경우도 사실은 비일비재합니다. 제가 왜냐면 학교 폭력 예방 상담소로도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해자, 피해자, 방관자, 가해자 중에 또 한부모 가정 많고요. 또 피해자 중에 한부모 가정 많아요. 왜냐면 기가 죽으니까 누가 때리더라도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이제 또 하나 또 가사를 또 보면 이거예요. 울 엄마의 빈자리를
주신 할머니. 그러니까 엄마가 없는 자리를 할머니가 채워준다는 걸 알아요, 아이도. 근데 아이 입장에서 아 할머니 고맙다 나 잘할게 라고 하면 참 좋은데 그게 아이들 입장에서 쉽지는 않아요. 아이도 그게 상처를 받았기 때문인 거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제 이 가사 때문이에요. 엄마 얼굴 그리려다 너무 생각이 안 나. 동그라미 하나만을 그려놓고 잠든 밤. 이거는 뭐 미술 치료에서도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제 뭐 문장 완성이라는 검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따다닥 쳐놔요. 그러면 엄마는 나를 사랑해주고 밥도 챙겨주시고 나를 많이 사랑해주십니다라고 하는데 보통 뭐 이혼한 가정이나 조부모 가정 같은 경우는요. 엄마는 하면 얘들이 빈칸으로 남겨놔요. 그리고 사실은 엄마나 아빠를 자주 보고 매일매일 보고 하면은요. 뭐 저희 7살 6살 때 그러면은 아빠 이렇게 대머리처럼 그래요. 머리숱이 없다고 하나 둘 셋 이렇게 그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한부모 가정 아이들은 너무나 오래됐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못 그려요. 뭔가 윤곽은 아는데 어떻게 그릴지를 몰라 해요. 그리고 또 한부모 가정 아이들이 가장 큰 아픔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죄스러움이에요. 혹시나 나 때문에 엄마 아빠가 이혼한 거 아닌가? 그래서 특히 한부모 가정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우리 엄마 아빠들은요 아이들한테 막 아빠 흉 보거나 엄마 흉을 보면요 그리고 야 너 네 애비 똑같이 닮았어 너 엄마 똑같이 닮았어 하면요 애한테는 되게 상처가 돼요. 내가 태어나서 우리 엄마 아버지가 행복하지 못하고 이혼했구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쌓이면요 커서도 잘 안 풀려요. 그럼 되게 속상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건 이런 거죠. 네 어미가 보고 싶다며. 사실은 우리 어르신들이니까 그래요. 분명히 아들이랑 딸이랑 며느리랑 이혼했어요. 그래도 며느리 흉 못 봐요. 왜? 내 아들 하는 거 보니까 못한 것도 없지만 잘한 것도 없어. 아이 그걸 좀 네가 참고 잘하지 그랬냐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딸한테 야 네가 좀 참지 그러면 요즘에는 옛날처럼 잘 안 참거든요. 남자든 여자든 간에. 그러니까 뭔가 좀 이제 대화로 풀어보고 상담을 받아보면 참 이게 해결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옛날 할머니들 요즘 할머니도 그래요. 야 독한 마음 가져. 잊어버려야지. 응? 너 강한 마음 가져야지. 이렇게 하시는 할머니 대부분이에요. 근데 네 생각하니까 나도 네 애미가 보고 싶다. 아이고 이 녀석아. 그러니까 제가 뭐 우는 걸 해명하는 게 아니라 이 가사를 들을 때 그 상황을 알잖아요. 그럼 이 곡을 좀 더 좋아하고 편하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감정선을 제가 이 상담을 잘한다는 건 뭐냐면 뒤늦게 드렸지만 이런 감정선을 굉장히 세밀하고 풍부하고 디테일해요. 꼼꼼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랑 상담할 때 그 아픈 사람의 마음을 다 저한테 전이 되는 거예요. 같이 우려주고 같이 웃어주고 그리고 더 힘든 건 뭔지 아세요? 흉아, 아프지 말고 밥 잘 챙겨 먹고. 이제 이 할머니조차도 그리울 때가 있어요. 할머니 얼굴 그리라면은 못 그릴 때가 있어요. 왜냐면 돌아가셨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노래를 들을 때 포인트 하는 건 딴 거 없어요. 이 노래 많이 많이 듣고 우리 한부모 가정이 위로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노래 듣고 어머니가 만약에 한부모거나 아버님이 한부모면요 김호중이 얘기를 해주세요. 호중
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고등학교 때까지 되게 힘들어서 사고도 치고 그랬었대. 근데 선생님 좋은 사람 만나서 할머니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할머니를 그리면서 이런 얘기를 했대는데 지금 되게 잘 돼 있거든. 너 한번 김호중 아저씨를 너 멘토로 삼고 한번 가보면 어떻겠니? 그리고 팬카페 얘기해서 저한테 얘기하면 제가 김호중 씨 매니저한테 메일 보낼게요. 한부모 가정이 꿈을 가져야 돼요. 희망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아이가 한부모가 뭐냐면요. 하나의 부모, 하나의 할머니, 할아버지인 뜻도 있어요. 하지만서도 우리가 한부모 가정 사랑해서 보는 건 뭐냐면요. 가득 찰 하나의 부모에게 살아도 양육을 받아도 우리 양부모가 있는 가정처럼 행복해지고 훌륭히 클 수 있습니다. 그거예요. 김호중 씨가 그 증거 아니겠습니까? 힘들어서 사건 사고는 쳤어요. 하지만 선생님 만나갖고 자기의 삶을 잘 살려고 노력하고 박수 받고 있잖아요. 그러기에 우리가 김호중 씨에게 더 박수 받는 거 아닙니까? 무슨 얘기냐? 우리 이 얘기를 듣고 한부모 가정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요. 또 자녀분들 있다면 꿈과 희망을 심어 주십시오. 그리고 혹시 부부관계가 소원하신 분들은 이게 사실은 상담사로서 참 말하기가 조심스러운 게 복잡미묘해요. 정말 상대가 싫어서 이혼을 하지 않는데 그 아이들은 상대와 나를 반반씩 정확히 닮았거든요. 기가 막혀요. 제가 애들 보면요. 이건 대껏 않고 이건 안 해. 그래서 제가 아내 흉을 잘 못해요. 내가 아무리 잘했다고 하더라도. 왜? 하늘에다 침 뱉기식이거든요. 저도 얼마나 힘든 게 많았겠습니까? 나중에 또 그런 힐링 시간도 가질 텐데 아무튼 이번 김호중 씨 할머니 대박 나기를 바라고 대박 나기를 바란다는 건 뭐냐면요. 이 노래로 많은 분들이 치유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가정사도 힘들고 직장도 힘들고 코로나19 때문에 힘든 일 많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힐링하시고 그 힐링으로 좀 따뜻한 마음 가지시면은 좀 행복한 마음이 더 많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 김호중 씨 화이팅 하시고 그리고 김호중 씨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팬들 여러분들도 화이팅 하십시오. 그리고 시간 되면은 좀 마지막에 이런 말 드리기 죄송한데 구독, 좋아요 누르면요. 또 뭐 3만 명이 넘으면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쓸 수 있는 또 스킬 같은 걸 유튜브에서 준다고 합니다. 아무튼 마지막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김호중 만세, 할머니 대박나라, 우리 팬들 행복하십시오. 지금까지 권영찬이었습니다. 오늘도 코 안 풀었어요. 한 분이 코 푼다고 다 좋은데 코 푼다고 한 분이 나가셨어. 그래서 그분 돌아오게 하려고 끝나고 근데 나중에 또 콧물이 흐를 수 있으니까 그건 이해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권영찬 교수였습니다.